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중남부와 북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파가 예보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분실과 도난 사고에 관련된 한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발급 주의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 가격의 2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접수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곳곳에서 관련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남부에서 북동부까지 걸친 기록적인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여 명이 숨졌고 수십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는데 한파가 예보되며 해당 지역 주민과 재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관광명소 타임스스퀘어입니다. 오후가 되자 눈이 강해지더니 점차 하얗게 변합니다. 적설량은 약 30cm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선 모든 요기가 펼쳐지는 등 눈을 즐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눈이 그치면서 폭설로 중단됐던 일상은 대중교통 운영이 재개되는 등 점차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당국은 마무리 제설 작업을 위해 일반 차량의 운전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I also want to ask New Yorkers to continue to stay off the roads as much as possible for another day as DSNY crew continue to plow our streets. 미 전역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나무나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70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또 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설 차량에 치이거나 눈썰매를 타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다만 눈보다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눈은 일단 그쳤지만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한파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first and foremost, across the state, takes care and reaches out to their friends and their family and their neighbors in these challenging times.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시피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12개 주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복구를 위해 연방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규모 겨울 폭풍이 중남부에서 북동부까지 대륙을 휩쓸면서 오늘 천연가스 LNG 가격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오전 장중 6.29달러 고점을 기록하며 장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2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블룸버그는 겨울 폭풍 영향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약 12%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체류 신분 증명이겠죠. 그런데 영주권이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배달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최근 관련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김은혜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재발급된 영주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배송된 겁니다. 제 영주권이 shipping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트래킹 넘버는 없고 문의를 했더니 그때서야 트래킹 넘버를 줬는데 그 트래킹 넘버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는 부에나팍에 사는데 그거는 다른 시티로 배송이 된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영주권이 배송된 주소를 찾아보려 했지만
우체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관련 정보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갱신 기간 동안 이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민국과 우체국 간의 소통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확신한 김 씨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재차 문의했지만 결국 황당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USPS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이민국에서 받은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고, 이민국에 전화를 했더니 그 서류에 적혀있는 똑같은 주소로 보냈다. 이민국도 자기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반 재발급이 아닌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라는 데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발급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단순 재발급 당시 요구되지 않던 지문 날인 등 복잡한 절차도 추가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는 영주권 오배송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해 수수료가 제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증빙은 까다로운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안 했다면 그 실수 안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USPS의 Informed Delivery 시스템에 자기 주소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USCIS에 접수증을 넣고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을 그 이민국 절차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이민국에서 I-90 영주권 갱신 신청했을 때 접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분실에 따른 재발급에는 최소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등 해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접수증을 받으면 2년 정도는 이제 기존의 영주권과 같이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영주권 카드 자체가 없으신 분은 이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한국을 가시고 싶다면 한국 나가셔서 돌아오실 때 미국 영사관 가서 출입을 다큐멘트를 이제 500불 주고 받으셔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 직원 감축으로 영주권 재발급 절차에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발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집값의 최대 20%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드림포올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신청 접수에 들어가면서 한인사회 곳곳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미국에 온 이형선 씨.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라미라다 지역에 투베드룸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목돈의 기반을 마련하기엔 짧은 기간이었지만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을 통해 집값의 20%를 지원받으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당장 다운페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만 저희의 펀드만 모아넣어서 5% 정도 얹을 금액, 그리고 뭐 클로징 코스트 이 정도만 모아놓으면 되게 부담 없이 지원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 혜택을 정말 가장 많이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많이 알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된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올해가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앞서 1, 2차 추첨 당시에는 한인 사회에 많이 소개되진 않았는데 올해는 양상이 다릅니다. 좀 더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7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신청자의 부모 역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가구당 소득 한도는 높아져 맞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되는데 9개 지역별로 기금이 할당되는 만큼 당첨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는 많이 안 뽑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희 다른 인종들하고는 샌버나디노나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 같이 커버한다 그러면은 확률이 더 획기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분의 1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었습니다. 부동산 융자 전문가들은 반드시 드림 포 올이 아니더라도 이번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각 은행기관 또는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내 집 마련 목표에 가까워지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네소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경했던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번 달에만 2명의 미국 시민이 숨진 미국 미네소타.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는 거세졌고 이제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톰 호먼 이민 단속 총책임자 국경 차르를 미네소타로 보내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받기로 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이민국 대원들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의 역할을 호먼이 대신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 국경 순찰대의 단속 방식이 폭력적이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직접 상황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진호에 나섰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aid yesterday, the administration is reviewing everything with respect to the shooting, and we will let that investigation play out. It is President Trump's hope and wish and demand for the resistance and chaos to end today. 트럼프는 이민 단속을 거세게 비난해온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규모 복지 사기 수사가 폭력 시위의 일부 원인이란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저항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네소타 사태가 미국 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26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지나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였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9%로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1%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 후 아이스 요원들의 단속에 관해선 58% 지나치다고 답했고 26%가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 모든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은 물론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즉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귀금속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은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 상승한 온스당 100.94달러에 거래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은 가격은 2025년 한 해 동안 150% 이상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는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미국의 통상 금융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 속에서 귀금속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유명 자선단체 대표가 $10,000,000 이상의 노숙자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드러나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사우스 LA 하이드파크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어번던트 블레싱스의 대표 알렉산더 수퍼가 사기 혐의 등으로 23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퍼는 이 단체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로부터 노숙자 지원금 명목으로 $2,3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수퍼는 이 가운데 최소 $1,00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웨스트우드 지역의 $700만 달러 상당 주택을 구입하고 전용기 여행, 명품 쇼핑,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퍼가 운영하던 노숙자 보호시설이 하루 3끼의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계약돼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라면과 통조림콩, 전자레인지에 데운 바 형태의 간편식만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LA시 감사국은 노숙자들에게 인스턴트 라면만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수퍼가 허위 또는 조작된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실존하지 않거나 활동 사실이 없는 이 사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에셀리 연방검찰 검사는 납세자들의 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며 이번 사건은 공공자금 남용과 횡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 외에도 현재 2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퍼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연방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메인주의 한 가정집에 아빠와 함께 처음으로 남겨진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난 21일 메인주 경찰은 24살 숀 세뮤얼스를 가정폭력 가중폭행 혐의,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숀은 자택에서 자신의 아이인 라일라 세뮤얼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구조대 등은 지난 16일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반응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라일라는 다시 숨을 쉬기도 했지만 지난 18일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방식은 타살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가 입수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라일라는 사망 당시 갈비뼈 4곳이 부러져 있었고 망막출혈과 뇌 부종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친척이 구급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와 단 둘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 숀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에서는 기내에서 휴대전화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등 개인 전자기기 충전이 제한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톡, 공항 체크인 카운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 배터리 용량과 개수 제한을 준수하면 되고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USA 드림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4일 미 전역에서 모인 1,500여 명의 태권도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6 USA 드림 태권도 선수권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태권도 정신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창익 대회장은 미국 내 태권도 저변 확대와 수련생들이 태권도 정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흘 만에 보였던 혼조세를 반짝 숨고르기로 끝낸 모습인데요. 다우존스가 가장 크게 오르고 개장 초 나홀로 약세로 꺾였다 반등한 내스닥이 가장 뒤처졌습니다. 예측 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20%에 불과했던 토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오늘 80%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부분 셧다운이지만 경제와 지표에 미치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됐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딱히 영향받지 않고 사자적으로 쏠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금요일 잠시 주춤했던 포모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던 애플은 오늘 강하게 반등했고 4일 연속 강세를 이어간 메타는 7주 최고치에 도달하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탄력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전 종목 동반 상승에는 실패하며 4종목 상승에 그쳤지만 무려 46주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2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던 흐름은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의 끝자락에서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